여기 있는 첫 번째 독서 지문은 뭐 쉬웠죠. 그래서 그냥 연습 삼아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글을 다 읽지는 않고 이거는 오답만 할게요. 정답은 1번에 3번이었죠. 근데 이것도 순간적으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 얘들아, 3번이 어디가 틀린 거야? 독해 과정 조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고치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꾸거나 하면 되죠. 요거의 근거는 한 6번째 줄? 대여섯 번째 줄의 밑줄을 좀 칠게요. 자기규제 기능을 이용하는 지적행위로 상위 인지 중 하나인 인지조정이 있다. 독해과정 조정은 인지조정의 일종으로 독해과정 조정을 잘하는 사람은 독서 능력이 우수하다. 네. 독해과정 조정이 인지조정의 일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번에 3번의 근거가 되겠죠? 근데 그냥 읽고 풀었으면 충분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1, 2, 4, 5 한번 지문에서 찾아볼래? 1, 2, 4, 5. 네, 1번 선지는 여기 또 1문단 근처에 있었죠? 그 다음 2번 선지도 여기 1문단에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 5번 선지는 2문단 중간쯤에 활용하는 능력이 다르다라는 말로 나왔고, 4번 선지도 2문단 마지막쯤에 목적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죠? 자, 이 같은 경우에 임상심리사의 직업전망은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라는 평가적인 독서를 한 건데, 여기에 구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서 바로 5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여기에서는 갑과 을이 나오는데 한 명은 해독이고 한 명은 독해를 했지. 누가 해독을 했어? 갑. 얘들아, 여기 A에서 이 글쓴이는 해독을 좋아해? 독해를 좋아해? 독해를 좋아하죠. 해독은 그냥 단순히 글자를 이해하는 능력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이 해독을 한 거고 을이 독해를 한 거죠. 그래서 해독은 나쁜 거, 독해는 좋은 거, 이렇게 접근하면 빨리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선지가 다 바뀌었죠, 순서가. 을과 달리 갑은 해독 과정으로 인식했고, 갑과 달리 을은 전체에 관한 의미 구성을 잘했고, 그리고 주제에 관한 의미 구성을 잘한 건 을이 갑보다 더 수월하게 수행을 했고, 5번. 을이 갑에 비해서 조정하는 경험을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 뒤로 넘어갈게. 문단을 좀 나눠주세요. 이게 너희는 내신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내가 다음 주쯤에 변형 문제를 주려고 하거든. 그래서 다른 학교랑은 다르게 좀 독서를 잘 공부를 하고 갈 필요가 있죠. 자, 1문단부터 체크 좀 할게. 네, 모방이라는 것은 새로운 행동이나 선천적이지 않은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 그 자체를 복제한다. 자, 그럼 여기에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일단 선천적이지 않아야 돼. 누군가를 보고 따라해야 되는 거고, 관찰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지. 관찰과 학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 모방의 조건이니까 별표를 좀 칠게요. 관찰이 있고 학습이 있어야지만 분명히 모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모방의 개념은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행동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이 모방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어린 침팬지는 누구야? 위에서? 고등지능 동물일 거고, 그리고 인간이 이제 아이들이겠죠? 시험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를 따라하게 한 실험이 있었다. 모방 실험이죠.
동일한 구조의 플라스틱 먹이 상자 2개를 이용하는데 2개의 상자 차이는 내부가 투명하게 보이느냐 여부뿐이다. 각 상자의 위와 아래는 칸막이로 막혀 있다. 각 상자의 아래 칸에는 먹이와 먹이를 빼낼 수 있는 문이 있고 윗칸에는 구멍만 뚫려 있다.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은 상자의 위를 막대로 툭툭 친 뒤 구멍에 막대를 한번 집어넣는 시범자를 관찰한다. 자, 일단 그럼 관찰의 내용이 나왔죠. 이어서 아래 칸의 문을 열고 막대기를 이용해서 먹이를 빼내는 시범자의 행동을 또 관찰한다. 그럼 관찰이 지금 2개가 나온 거죠. 숫자로 표현할게요. 첫 번째 관찰, 두 번째 관찰. 자, 근데 A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만 가볼게요. 8번 문제, 9번 문제 써서 괜찮죠? 다시 오고. 어린 침팬지들은 불투명 상자의 경우에는 시범을 잘 따라한 반면 투명 상자의 경우에는 잘 따라하지 않았다. 모방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먹이를 얻으려면 아래 칸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이 불필요한 행동을 알아서 제거한 뒤에 먹이를 획득했다. 그런데 아이들은 상자가 투명하든 불투명하든 시범자의 행동을 따라했다. 그렇다는 건 아이들은 1번, 2번 행위를 둘 다 모방을 했다는 건데 침팬지들은 뭘 안 했다는 거야? 1번 행위를 안 했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 상자가 투명한 경우에. 불투명할 때는 침팬지도 1, 2번을 다 했는데 투명한 경우에는 침팬지들이 1번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린 침팬지는 모방을 뭔가 덜 한다는 얘기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밑에 문단에 나오는데 여기까지를 좀 정리를 할게. 여기 문단에서 제시가 된 시범자의 행동은 2가지였어. 첫 번째, 막대로 쳐서 막대기를 집어넣는 거. 두 번째가 막대기를 이용해서 먹이를 빼는 거. 요게 이제 2가지의 시범자 행동이었는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투명이랑 불투명.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불투명할 경우에는 침팬지랑 인간이라고 할게. 침팬지는 1번이랑 2번, 인간도 1번이랑 2번의 행위를 둘 다 했는데 투명일 경우에는 침팬지는 2번만, 인간은 1번과 2번을 둘 다 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3문단에서는 어린 침팬지가 왜 투명한 경우에는 1번의 행위를 따라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모방과 관련해서. 자, 3문단 한번 가볼게요. 어린 침팬지들과 아이들의 이러한 차이를 신경과학 차원의 거울 뉴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거울 뉴런이라는 건 신경세포의 일종으로서 다른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직접 할 때와 동일한 활성화를 보인다. 그러니까 그냥 관찰만 해도 활성화가 되는 게 거울 뉴런인데 실험에 따르면 행동에 대한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 그렇다는 건 이거는 관찰을 하지 않아도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모방에서 거울 뉴런의 활성화 정도가 서로 다르다. 거울 뉴런은 행동에 대한 관찰보다는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일 때 더 많은 활성화가 일어났고 모방에서는 가장 높은 활성화를 보였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모방에서 가장 많은 활성화가 일어난 거고 그렇다는 건 얘들아 모방이 가장 그 신경세포의 활성화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머리를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는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영장류 모두에게서 일어난다. 그렇다는 건 침팬지와 인간한테서 다 일어나는 행위라는 거지. 그러면 이 행동 목표가 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건 투명 상자야, 불투명 상자야? 불투명 상자랑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불투명 상자인 경우에는 얘네가 거울 뉴런을 다 활성화시킨대. 좀만 더 읽어볼게. 반면 목표 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간을 제외한 영장류는 거울 뉴런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데. 그럼 이건 투명 상자죠. 밑에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 투명 상자의 윗칸과 관련된 행동의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여 해당 행동을 따라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럼 결국에 침팬지가 투명 상자에서 1번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없어서? 뭐를 발견 못해서? 그 행동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얘는 그걸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건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침팬지는 투명 상자에서 1번 행동 있죠. 막대기 두드리는 거. 그 막대기를 두드리는 것의 목표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인간은요, 꼭 그 행동을 해야 하는 목표가 있어야지만 따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관찰하면 인간은 따라할 수 있어. 근데 침팬지와 같은 영장류는 그 행동의 목표를 인지를 해야지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따라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목표를 관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의 문제였던 거죠. 인간의 거울 뉴런은 행동 목표 외에도 행동이 실행되는 그냥 방식이나 의도 모두에서 그냥 정교하게 활성화가 될 수가 있대요. 인간의 거울 뉴런은 뇌의 다른 부분과 함께 작용하며 모방의 수준을 높이는데 거울 뉴런이 인간의 모방에 관여한다고 보면 인간은 있는 그대로를 따라하는 모방 메커니즘을 통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정확히 모방한대. 그러면 이게 위에 나오는 실험으로 따지면 뭐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야? 1번, 2번 중에? 사실 1번이잖아. 근데 그것도 따라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은. 근데 영장류는 목표가 보이지 않으면 굳이 1번을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고등지능 동물의 이러한 차이는 모방의 진정한 의미를 시사한다. 4번 문제 가볼게요. 뉴런의 기원을 설명한 적은 없죠? 2번. 이거는 뭐 괜찮죠? 3번. 모방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한 적은 없고 4번. 인간 모방의 특징. 요거 괜찮죠? 5번. 이것도 괜찮죠? 1, 3번만 지울게.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볼게요. 실험에서 어린 침팬지가 행동 목표를 관찰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얘기고 여기서 불필요한 행동이 굳이 따지자면 1번이었던 거죠. 얘는 자기 스스로 목표 혹은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2번 아이들의 거울 뉴런은 어린 침팬지들의 거울 뉴런과는 달리 행동이 실행되는 방식을 모방할 수 있죠. 얘는 목표와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할 수 있어, 인간은. 3번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모방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행동에 대한 관찰과 행동의 실행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요 1문단 보면 모방의 개념 자체가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복제하는 거기 때문에 3번 선지. 이 모방의 개념과 연결 지으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결국에 거울 뉴런의 활성화가 가장 강하다라고 또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에 3번도 뭐 똑같이 나와 있진 않았지만 추론성 맞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 관찰 플러스 행동이라는 게 그만큼 거울 뉴런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9번에도 문제가 답이 안 나왔죠? 자, 그럼 나지문 한번 볼게요. 자, 도킨스는 인간 개체의 경쟁이나 협동, 희생이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기 위한 유전자의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간은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게 그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인간 행동은 항상 자신의 유전자를 더 많이 남기려는 쪽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지. 근데 불과하다 9번에 정답이 4번이죠. 불과하다는 이르지 못하다라는 뜻과 같진 않아요. 이르지 못하다 보다는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
요 정도 의미라고 봐야 맞고, 나아가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문화도 특정 정보 단위로 복제가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밈이라고 부를 걸 제안했다. 밈은 뭐 요새 우리도 쓰는 말이지. 도킨스에 의하면 밈이라는 건 유전과는 좀 구별이 되는데 문화와 관련된 복제의 기본 단위다. 당연한 거 아니야? 문화를 어떻게 유전을 시켜? 그건 말이 안 되죠. 사후세계와 같은 생각, 패션 등은 한 인간에서 다른 인간에게로 복제되는 밈의 사례이다. 생각이니까요. 유행할 수 있지. 유전자가 정자나 난자를 통해 하나의 신체에서 다른 하나의 신체로 퍼뜨려지는 것과 유사하게 밈도 모방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뇌로 퍼진다고 합니다. 블랙무어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기생숙주 모델로 설명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숙주에 기생하여 복제를 반복하여 자기 존재를 확장하고 인근의 숙주들을 전염시키듯이 밈에게는 밈을 더 많이 퍼뜨리는 복제 전략을 위해 숙주인 인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이 숙주죠. 그리고 기생하는 애가 누구다? 밈이다.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본다면 자기 자신의 복사본을 더 많이 퍼뜨리려는 행동적 측면을 고려할 때 유전자와 밈이 복제자이자 행위자이고 인간은 행위자가 아니다. 그럼 이 말은 이 기생숙주 모델에서 인간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냥 단순히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유전자나 밈이 복제자이면서 행위자이고 인간은 행위자가 아니다. 이런 변별 지점 같은 거는 잡을 수가 있겠지. 여기 문단과 관련된 문제가 7번에 있어요. 잠깐 7번에 살짝만 가볼게. 나의 밈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에 나와 있는 거 독신주의와 관련된 거고 이거는 유전은 아니기 때문에 밈 현상 중에 하나죠.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는 생각인데 1번 선지는 틀렸죠. 사람은 밈의 복제자이자 행위자가 될 수 없지. 사람은 행위자가 아니니까요. X치고.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야. 밈은 단순한 매개체라기보다는 얘 자체가 능동성을 갖는 행위자로서 제시가 되어 있어서 매개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3번 유전자 전달과 마찬가지로 복제될 수 있다. 뭐 여기까진 맞죠. 근데 물론 방식은 다르고 독신주의 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근데 내가 독신주의라고 해서 내 자식도 유전되는 건 아니잖아. 그 생각에. 그러니까 유전된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4번이 정답이죠. 자손을 통해 유전자를 전달하려는 유전자의 전략. 이거는 유전자의 생태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이라면. 근데 자손 갖기를 거부하는 이 밈의 전략이 당연히 충돌할 수 있겠죠. 5번. 독신주의 밈이 널리 퍼지는 이유는 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수록 유전자 전달이 오히려 불리한 거죠. 유전자가 잘 안 가는 거지. 전달이. 자, 그럼 B 한번 가볼게. 자, 밈의 전달이 모방을 통해 일어난다. 자, 그럼 얘들아, 밈도 기본적으로 모방, 즉 관찰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야. 블랙무어는 모방을 전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과 구별을 한다. 그렇다는 건 여기 있는 전염과 개인적 학습,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은 모방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품하는 사람을 보면 덩달아 하품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건 배우지 않더라도 수행할 수 있대요. 그리고 선천적이야. 그러니까 모방이 아니래. 우리 그 가지문의 1문단 보면 모방은 관찰이 있어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선천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전염은 일단 학습이 없어. 그리고 선천적이야. 고로 모방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인적 학습은 개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반응이나 행동을 하긴 하는데 관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모방이 아니래요.
그럼 개인적 학습은 말 그대로 개인이 알아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관찰이 없다. 그래서 모방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들 하나씩 뭔가 조건이 빠져버린 거지. 혼자 알아서 배우는 거. 그게 개인적 학습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비모방. 얘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 비모방적이야.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이 보상이 되어서 그 자극이 강화되는 것이다.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에서만 다른 개체에 대한 관찰을 통해 특정 행동을 학습합니다. 그럼 얘는 관찰도 있고 학습도 해. 하지만 학습을 하는 대상이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자극에 따른 반응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모방이라고 하는 건 관찰하고 학습해서 그 행동을 따라야 돼. 그런데 그 행동을 따라한다기보다는 그 행동을 함으로써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훨씬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모방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관찰이나 학습은 있지만 학습의 대상이 행동 자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 행동 자체를 따라해서 모방을 한다기보다는 그 보상 때문에 보상을 받는 환경 자체를 학습한 거지 이 행동 자체를 따라하는 걸 학습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B와 관련된 문제가 여기 6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빨리 좀 풀 수 있는 게 이 보기 마지막 줄에 얘가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이건 모방이? 아니에요. 근데 5번에 보면 이걸 지금 모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5번이 틀린 거지. 좀만 읽어볼게. 어느 지역 사육사들이 원숭이들에게 밭에서 캔 고구마를 모래밭에 매일 던져줬고 흙과 모래가 묻은 고구마를 원숭이들이 그냥 먹었대요. 어느 날 미미라고 불리는 젊은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가로 가져와 씻어 먹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행동을 미미의 친척 원숭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더니 두세 대 만에 그 지역 대부분의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미가 고구마를 물로 씻어 먹는 걸 관찰한 다른 원숭이들이 자신에게도 고구마가 주어졌을 때 물가에 가서 씻어 먹는 것은 비모방적인 사회의 학습이다. 근데 우리 지문에서 비문화적인 모방적인 문화의 사회적 학습은 뭐를 따라하는 거라고 했어? 그 씻어먹는 행동 자체를 배운 거라기보단 보상. 그럼 얘네한테 보상이 뭘까? 그렇지, 깨끗한 고구마겠죠. 그래서 그 깨끗한 고구마를 먹는 환경을 학습한 거지. 그래서 비모방적 사회적 학습이라고 했고. 그래서 만약에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로 씻는 행동을 하면 선천적이라면 이건 당연히 모방이라고 볼 수 없죠. 모방은 선천적이면 안 되니까. 2번,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특정 행동을 학습했다. 환경에 적응해서 혼자서 만약에 씻어먹는 걸 즐겼다면 얘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특정 행동을 학습한 것이 뭐야? 이거 맞는 거죠? 선천적으로 할 줄 알았다면 배운 건 아니지. 그치? 모방이 아닌 거죠. 그 다음 2번, 씻어먹는 것을 얘 혼자 즐겼다면 주어진 환경에 얘 스스로 적응해서 그 씻어먹는 행동을 얘가 혼자 학습한 거지, 미미는. 3번, 관찰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환경에 대한 학습. 이거 자체가 비모방적인 사회적 학습인 거잖아.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고. 그리고 씻어서 먹기 좋게 된 고구마가 보상으로 작용한 게 이 환경에 대한 학습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모방. 여기가 틀린 거죠. 행동 자체를 배웠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밈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므로 구체적 단위를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밈의 존재나 기능에 대해서 의심하는 입장을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밈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 신경과학 관점에서 밈을 설명한다. 자, 그러면 이 밈 이론 지지자, 이 디귿은요, 신경과학 관점에서 밈을 지지하는 말을 해야 돼. 그게 관련된 문제가 좀 8번이죠.
8번 문제를 보면 기억에 근거하여 밈 이론 지지자들이 밈 이론의 회의론자들을 반박하래요. 근데 지금 얘네가 문제를 제기한 게 이거였어. 물리적으로 보이는 애가 아니다. 이게 문제였잖아. 근데 신경과학 관점에서는 이거를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신경세포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 지으려면 8번에 반드시 신경세포 혹은 거울 뉴런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것과 관련된 게 1번이다. 거울 뉴런 활성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딱 반박이 잘 되죠. 2번은 틀렸어. 왜일까? 그치. 만약에 밈이 문화적 전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밈이 모방이거든? 근데 모방은 인간이 주체적 의지가 없다고 보죠. 오히려 그냥 단순히 숙주 역할을 한다고 했지. 3번 틀렸어. 밈의 복제 원리가 불명확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4번. 이거는 사실 관련이 없죠. 폭넓게 관찰되니까 라고 하면 관련이 없어서 적절하지 않고 5번. 거울 뉴런이 관찰 없이 활성화된다. 이건 맞아요. 그 지문에 보면 거울 뉴런이 관찰을 포함하지 않은 행동의 실행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에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뒤야. 인간의 뇌에서 뇌로 건너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밈의 복제 원리로 제시했다. 이 밈의 복제 원리를 했을 때 밈은 모방이 필요하잖아. 모방은 관찰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밈의 복제 원리는 관찰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울 뉴런 자체는 거울 없이 관찰 없이 활성화되는 게 맞는데 밈의 복제 원리로 설명을 하려면 반드시 관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맞는 선지가 안 되고 5번 문제. 도킨스는 비유전적 방식으로 전개되는 문화의 전승을 밈으로 설명했다. 맞는 얘기죠? 비유전적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 같은 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거지 뭐 사람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죠. 5번. 인간은 밈의 숙주다 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문제는 일단 다 풀었는데 혹시 여기서 문제 선지 난 좀 헷갈린다 하는 거 있는지 확인해봐. 맞네. 1번. 문화에 초점을 맞춰서 밈의 기원? 밈의 기원을 말한 적은 없죠. 2번. 유전자 전달을 중심으로 유전의 특징. 근데 이 지문 자체가 유전자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를 한 건 아니죠. 오히려 밈을 중심으로 전개를 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리고 밈이 확산되는 과정을 제시한 적은 없고 특히 마지막 문단에 밈 내가 읽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 밈 이론은 확산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였다 라는 말 때문에 4번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정답 4번. 5번. 밈과 유전의 차이를 통해 유전자 복제의 특성을 분석했다. 요거는 적절하지가 않죠. 메인은 밈이고 내가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나는 선지 다 이해됐다. 그럼 잠깐 쉬고 조금 헷갈린다 하는 거 있는지 찾아보세요.